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노지 감귤 출하가 일주일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비상품 감귤이 다른 지방 도매 시장에 나돌아 가격이 폭락하고 감귤의 이미지까지 흐리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단체까지 단속에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공만한 크기의 감귤, 강제 착색으로 시커멓게 변한 꼭지, 품질 검사도 받지 않은 것까지 최근 전국 도매시장에 쏟아진 비상품 감귤입니다. 농협과 감협 소속 성과장 3곳도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비상품만 6.9톤에 이릅니다. 비상품이 쏟아지면서 감귤 값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경매 첫날 10kg 한 상자에 15,000원대였지만 닷새 만에 18%가 떨어졌습니다. 생산비보다 낮은 4,000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비자가 느낄 때는 그런 물건이 쏟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귤을 지금 선차적으로 먹어야 될 시기에 귤을 손대지 않고 다른 품목을 손대는 겁니다. 경매 첫날부터 비상품 감귤이 쏟아지자 제주도가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 27명의 단속반을 보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급락에 감귤에 대한 이미지마저 나빠지자 농민들까지 나섰습니다. 22개 농민단체는 140명으로 자율단속반을 꾸려 성과장을 돌며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겠다는 겁니다. 가격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농가 스스로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잘해서 가격 지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단속 권한은 없어 정작 도내 유통 현장은 단속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제동이 걸린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위헌 소지와 과잉 입법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사업 승인 무효 판결로 석 달째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방안으로 제주도는 유원지의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위헌 소지와 과잉 입법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공 목적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뤄질 경우 헌법에 위반되고 특례 조항을 둬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해서 이런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성이 전제돼야 되는데 이번에 있어서 그 유원지 시설에 있어서는 판례에 비춰보는데 전혀 이 공공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건축 고도가 30m로 제한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서 이 예래동인 경우에는 유원지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주거단지에 적합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세미나에 참석한 제주도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잇단 실명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병원에서 눈 시술에 사용한 가스가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대 병원에서 시술에 사용한 과불화 프로판 가스는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산업용으로 수입해 공급한 것으로 의료용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대 병원은 다른 병원에서도 이 가스를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장모 씨 등 3명은 지난 1월과 2월 제주대 병원에서 망막 박리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시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어미돼지 50마리가 폐사해 9천만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양돈장은 대부분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지고 소화시설도 빈약해 화재가 끊이지 않고 그만큼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양돈장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불길이 타올라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30여 분 만에 양돈장은 앙상한 철골만 남았습니다. 천장 쪽에 이제 막 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연기가 그래지고 난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19분 올라오는 사이에 여기에 가까이 그냥 홀라닥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게. 이번 불로 500제곱미터 규모의 돈사 절반이 탔고 어미돼지 5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8,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양돈장 화재는 모두 27건. 화재 원인의 90% 이상이 전기 콘센트나 배선 문제인데 24시간 보온 등을 켜는 분만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콘센트에서 그 61%가 그 화재가 발생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콘센트는 그 콘센트 안전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질식 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한 건물이 스티로폼 소재인 조립식 패널로 지어져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보온성이 뛰어나지만 화재에 취약해 이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 소화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양돈장 건물 재질을 불연성으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의회 운영과 관련해 불거진 의장과 상임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화 의회 운영위원장과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위원 추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개인의 불만으로 몰아가고 외부로 전이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비판에 대해 구성지 의장은 지난 8일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오는 15일까지 일본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요청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남반구 관측소 3곳에서 우주를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입니다. 대전 MBC 고비영권 기자입니다. 관측소 덮개가 열리자 보름달 16개 면적의 우주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광시야 망원경이 나타납니다. 망원경에는 3억 4천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이런 관측소가 비슷한 위도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대륙에 각각 설치돼 남반구 밤하늘의 은하수를 24시간 연속으로 관측합니다. 한번 포착한 외계 행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외계 행성을 계속 추적해서 관측할 수 있는 건 세계적으로 국내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각 관측소의 관찰 결과는 대전 상황실로 실시간 전달됩니다. 관측할 때 망원경의 고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주의하셔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찰 결과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연구에 활용됩니다. 매년 한 10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이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지구형 외계 행성에 대해서는 약 1년에 한두 개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 칠레에 건설 중인 거대 마젤란 망원경으로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국내 연구진들의 도전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이 피부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깊어진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서귀와 남원의 기온 17도, 안덕 18도, 낮 기온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까지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한라산 윗세오름의 기온 3도 나타나는 가운데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쾌청한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은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한 저시청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기온도 갈수록 오르면서 아침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건축사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금일봉을, 바위수산 김명희 대표가 30만 원, 제주시 연동 테라사와 갱이치 씨가 30만 원, 사랑의 열매 지역사회 나눔봉사단 고경남 단장이 30만 원,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임태봉 관장이 25만 원, 제주도 학원연합회 김경식 회장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 의회 강시백, 강성균 교육의원 등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교 운동장의 소재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또 교육감은 운동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유해성 검사와 실태를 조사해 소재의 활용성이 떨어진 운동장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건축 허가 면적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까지의 건축 허가 면적은 267만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27% 늘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건축 경기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상업용 건축 허가 면적은 15% 줄었습니다. 제주도 인구는 63만 4천 명으로 올 들어 1만 2천 명 늘어 건축 경기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새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주살이 체험 뱀투어를 모집한 결과 60명 가운데 87%가 50대에서 60대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88%가 서울이나 경기도 등 대도시 거주자였습니다. 제주도는 참가자들에게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2차례에 걸쳐 귀농 현장 체험과 제주 문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이 시민광장으로 확대 조성됩니다. 제주시는 시청 청사 가운데 종합민원실과 남측 보조 건물 등 3개 건물을 철거해 현재 어울림마당의 5배인 1,400제곱미터 규모의 시민광장을 내년 11월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공간 확보는 환영하지만 잦은 청사 재배치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